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잔꾀 부리다가 끌려나간 제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나이도 어린 게 겁상실한 행동하더니 결국엔 질질 짜면서 끌려나가는 꼴이라니 너무 통쾌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시누이 많은 집에 절대로 시집가면 안 된다고 하죠. 저는 위아래로 시누이가 있고요. 제 남편은 위아래 시누이의 가운데 낑겨 있는 사람입니다. 뭐 어디 글 보면 7명의 시누이도 있던데 2명 정도는 뭐 힘든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1년 미녀라서 정말 시누이 살이 당할 거라 생각도 못했었어요. 우선 저희 큰 시누이, 이분은 정말 말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포스에 눌려서 기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저랑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집안의 장녀이다 보니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결혼한 지 지금 5년 차인데 큰 시누이와 얼굴을 본 건 정말 몇 번 되질 않아요. 왜냐면 큰 시누이가 제주도에 사시거든요. 제주도에 산다고 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려는 법은 없지만 큰 시누이 시댁이 제주도에 크게 식당을 하시는데 1년 365일 쉬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의 친정, 즉 저희 시댁에는 거의 못 오는 그런 경우였죠. 그러다가 가끔 큰 시누이의 얼굴 뵈면 솔직히 시누이 시집살이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한 말이긴 한데 워낙에 무거운 말투와 근엄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 내가 지금 크게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큰 시누이가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말들, 그리고 부탁의 말을 하시는 분인데 남들이 들으면 또 시작이구나 했겠지만 왠지 모르게 큰 시누이의 말은 그냥 듣게 되더라고요. 옳게 내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볼 때마다 옳게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 시누이 짓 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해를 좀 해줘. 얼마 전에 엄마랑 통화 좀 했었는데 물론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긴 했었어. 그 엄마가 땡땡이 밥 챙겨주냐 마냥 가지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올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물론 올케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신경 쓰지 말라 했겠어. 엄마한테 말을 옮길 때 절대로 과장해서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둘이 밥을 해먹든 시켜 먹든 굶든 알아서 하게끔 신경을 좀 끄라고 말을 하긴 했어. 그런데 올케 다 이해해. 아마 우리 엄마가 기분 나쁘게 말했을 수도 있고 요즘 사람들 입장에선 왜 저런 것까지 내가 감시를 받아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조금만 슬기롭게 엄마를 응대해줘. 유쾌하게 즐겁게 말이야. 엄마의 말을 너무 날석이 듣지 말고 내가 좀 부탁할게. 그때 똑똑히 기억을 하긴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쓰지 마라 하진 않았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큰 시누에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큰 시누이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그리고 시어머니를 좀 이해해달라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말이긴 했지만 사람이 다르고 다르다고 그렇게 기분이 나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특유의 포스가 있습니다. 안 들으면 마치 학생과로 끌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저희 큰 시누이는 학생 주임님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아래 시누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이 시누이는 저랑 거의 친구 먹습니다. 저는 꼬박꼬박 아가씨라고 부르긴 하는데 시누이는 언니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항상 저기를 찾죠. 제가 개명을 했는 줄 알았어요. 김저기로. 큰 시누이와 다르게 아래 시누이는 팔랑팔랑이고 그리고 서울권에 같이 사니까 더 자주 보기도 하니 더 부딪히는 게 많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좀 못돼 처먹기도 했고요. 지 오빠 구슬려서 삥 뜯어내는 건 기본이었고요. 남자 문제 일으켜서 크게 사고를 치기도 했었고요. 이건 정말 답답한 구석인데 제비 같은 헬스 트레이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지 오빠 차 넘겨주고 제가 사준 오빠의 시계를 그놈에게 갖다 바친 정신나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막내니까 차 돌려받았고 시계 돌려받았으니
애 마음 위로해주라 하셨고 절대로 큰 신우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었죠.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성향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특히나 아래 시누이가 그런 경우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아래 시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보고 아래 시누이라 말하는 게 자기를 비하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시누이를 위 시누이, 서울에 사는 시누이를 아래 시누이라고 칭하는 것뿐이다. 내가 아가씨를 부를 때 아래 시누이라고 하진 않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비하를 하는 것이냐 했더니 네, 그런 거랍니다. 왜 자기를 아래라고 하냐는 겁니다. 자기가 아래가 아닌데 오빠랑 결혼했으면 제가 위 아니던가요? 그런데 자기가 위라고 합니다. 시댁 사람들은 며느리보다 다 위라고. 그래서 자기를 귀한 집안의 여자를 부르는 아가씨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소소한 것 가지고 저와 말다툼할 정도로 아래 시누이는 저와 사이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그 헬스 트레이너 사건 이후 더 인간 취급을 안 했고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남자한테 정신이 나갔어도 오빠 차를 가져다주고 오빠 시계를 훔쳐다 주다니요. 만일 여자한테 미쳤으면 제 물건들 싹 다 가져다 바쳤을 거 아니겠어요?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사는 말이고요. 그만큼 아래 시누이는 철이 없고 남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훔쳐서라도 가지고 가져다 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뒷일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래 시누이가 이번 추석 명절 때부터 정말 달라진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요. 사람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미 머리 다 커버리면 절대로 개과천선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 살살 거리고 저를 배려하고 저한테 후덜덜 선물까지 주는 게 아니겠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명절에 다 모여있는데 수줍게 제게 카드 하나를 주는데 스땡 벅땡 카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거 커피를 잘 마신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었다면서 그리 주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것뿐 아니라 용돈 20만 원까지. 뭐지? 순간 저는 아래 신우의 얼굴을 보면서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요? 혹시 무슨 큰 병 걸린 거냐고요? 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냥 평소대로 해달라고. 갑자기 이러니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빵 터지더니 얼마나 못된 신우이였으면 그깟 20만 원과 커피 쿠폰을 사람이 저리 사색이 되어서 말을 하겠냐고. 좀 제발 좀 친하게 지내라고. 각자 알아서 새언니 대우, 아가씨 대우 해주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분위기 너무 좋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또 큰 신우이를 못 봐 그건 아쉬웠지만 처음으로 마음 편하고 막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려고 했었던 저와 아래 신우의 사이였었다면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던 그런 명절이 되었었네요. 그리고 그 명절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오늘 회사에 와서 뭔가를 좀 주고 갔다고요. 바로 호텔 외식권이었는데 무려 25만 원짜리였지요. 연말이고 곧 있은 크리스마스이니 언니와 좋은 곳에 식사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주고 가더래요. 아 정말 뭐지? 뭐 큰일이 났나 싶었어요. 저는 바로 아래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래 신우이가 그러는 겁니다. 못난 신우이라서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신우이주 탄다고 새언니한테 너무 버릇없이 굴었었고 새언니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그냥 제가 미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언니는 제주도에 가서 얼굴도 거의 못 보는데 오빠까지 빼앗아 가서 왜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건지 그냥 제가 너무 싫었었대요. 결혼하면 당연히 그리 살아야 하는 거 알지만 오빠도 너무 제 편만 들고 언니가 엄마한테도 별로 고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는 건가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심하게 저한테 못되게 굴었었던 거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가족인데 왜 자기가 그리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자기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달라 하더군요. 솔직히 저 그때 감동해서 눈물 흘렸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했었고, 그리고 저보다 어리다면 어린 사람인데 그 사람과 똑같이 굴었던 제 어리석고 철 없었던 새 언니로서의 지난 날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좀 더 잘해야지. 색 식구들을 정말 내 식구라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었죠. 그러다가 신우이가 말끝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중에 자기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요. 자기의 진심을 알았다면 나중에 자기가 부탁하는 거 아무 말 않고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겠다 했죠. 그런데 그것이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 스땡 벅대 커피 쿠폰, 20만원 용돈, 그리고 25만원 호텔 외식권. 신우이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우이가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셔가고 그리고 시어머니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게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말도 안 하면서 그냥 좀 그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자기 엄마 저희 부부와 살 건데 미리부터 습관되게 같이 사는 것이 좋을 것이고 자기도 이젠 제대로 홀로서기를 하고 싶으니 혼자 살면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집은 달라네요. 그걸 기반 삼아 뭔가를 좀 하고 싶다고요. 순간 헬스 트레이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끔찍했던 제비 같았던 헬스 트레이너와의 일. 그래서 제가 헬스 트레이너 이야기를 꺼내니 노발대발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오버하면서 부들부들 하는 겁니다. 딱 걸린 거죠. 아직 그놈이랑 뭐가 있는 눈치였어요. 자기 막 억울하다고 소원 들어준다 하지 않았냐고 난리를 치는데 한마디로 지랄 발광을 떨더라고요. 저보고 다 내놓으라 하더군요. 그동안 받아먹은 거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리 한 건데 어떻게 자기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있냐고. 저보고 받아 처먹을 줄만 알았지 베풀 줄은 모르는 그런 파렴치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건지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가 막히다는 듯이 아래 시누이 보고 집에 가자고 했는데 아래 시누이가 너무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다가 시어머니를 밀어버린 거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시어머니가 넘어졌고 꽈당하는 바람에 꼬리뼈에 통증이 느껴진다 해서 병원과 진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큰 시누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제주도에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팩을 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큰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한참 동안 울면서 시어머니를 쓰다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안에 문제야. 아래 시누이를 찾으시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온다는 말에 아래 시누이는 도망을 간 상태였는데 결국엔 큰 시누이 협박에 집에 들어와 무릎을 꿇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봤고 제 감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 시누이는 역시 포스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어른이셨습니다. 그날 아래 시누이 비오는 날 먼지나도 쳐맞았고요. 그리고 질질 끌려다니기까지 했고 뭐 완전 아래 시누이를 구겨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그랬는데 시누이한테 그런 일 있을 거라고는 다들 생각 못했었던 듯한데 시누이가 거의 악을 쓰며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년 때문에 며느리들이 이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네 언니도 너 같은 시누이 만나서 지금 생고생하고 있다고. 내가 왜 집에를 못 올라오는지를 아냐고. 바로 너 같은 시누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어쩜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네가 뭔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를 모셔라 마라 하는 것이냐고. 게다가 이 집에서 빌부터 사는 주제에 어디 겁대갈 없이 이 집을 달라 말을 하는 거냐. 그 나벌대는 주둥이를 꼬매서 대롱대롱 매달아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탁구공 치듯 이리저리 질질 끌면서 가지고 노는데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나가라고 막 아래 시누이 옷가지들 집어 던지고 현관까지 말 질질 끌고 가고 제가 그럴 일 없겠지만 큰 시누이에게 한 번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더라고요. 언니 왜 그래? 아파 이러지만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런다고. 아무리 아래 시누이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아래 시누이 지금 알아 누워 있고요. 큰 시누이는 아직도 제게 전화를 해서 사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후려치라 하더라고요. 엄마도 밀치는 것인데 새언니가 시누이 밀치는 게 뭐 그리 흠이겠냐고.
애가 철이 없어서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 하는데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신우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큰 신우의 상황에 대해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요. 워낙에 진중하고 말도 없고 포스 있는 분이라 억울하거나 신우이들에게 홀대받는 며느리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보네요. 이게 바로 며느리의 삶인가 봅니다. 제가 만약 우리 큰 신우의 신우이라면 절대로 큰 신우이한테 대들거나 신우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시댁의 신우이란 양반도 보통은 없나 봅니다. 이따 아래 신우에게 좀 다녀올까 합니다. 뭐 밥 안 먹었으면 죽이라도 좀 끓여주려고요. 미호나 고우나 내 신우이고 비 오는 날 먼지나도 끌려다니며 속사당했는데 아이고 저라도 챙겨줘야죠. 그리고 만일 챙겨주지 않았다가 큰 신우가 저 찾아오면 어찌합니까? 그리고 이게 새 언니의 아량 아니겠습니까? 호호호.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